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자산 점프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너나이님, 유디님, 저 또한 여기 금수저 있어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없죠. 금수저가 아니었고 다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을 쌓은 거니까요. 전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연봉이 높지도 않은데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은데 이런 이유로 재테크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싶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제가 돈도 마음도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5살 차이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동생이랑 같이 자라 수급비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풍족한 지원은 못해줬지만 항상 동생을 응원하는 가족이 한 명쯤 있다고 생각하길 바랬죠.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해까지 매달 용돈을 보내주곤 했었어요. 제 대학생활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힘들기보다 당연하다 생각했고 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나가 나 때문에 대구에 있는 것 같아. 이제 누나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기쁘기보다는 좀 멍했습니다. 센터의 맏언니, 동생의 누나가 아니라 윤땡땡. 네, 그 자체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학생 때부터 학대나 금전 요구가 많아서 시설에 퇴소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13살 이후로 행방을 모르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돈이라는 것을 알려줄 어른, 인생을 알려줄 어른이 없었어요. 20살 시설을 퇴소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곁에 당연히 있어준 엄마, 남편을 존중하고 기댈 수 있는 아내, 앞으로 저와 인연이 될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교수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해줘요부에서 도와주세요. 계란말이님의 이제 가게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예비 신랑이죠. 네, 그리고 예신이 예비 신부. 자산과 보유현금을 다 합치면은 3,200만 원 정도. 월소득은 두 분이 합쳐서 지금 400만 원. 월세와 대출이자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생활비로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고 계세요. 자, 이분의 가장 큰 재테크 고민은요. 내년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혼집을 구하려니까 막막한데요. 제가 가진 돈으로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고민으로는요. 결혼을 하면 같이 자산을 쌓고 재테크를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공부하고 행동해야 느리지만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통화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니 바꿔주세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지역을 또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또 좀 좋은 선택을 해서 신혼을 첫 발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궁금하신 거 진짜 집과 관련된 거 다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계란말이님의 시간이에요. 마음껏 이 시간을 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일단 너무 귀여우시네. 전세로 살지 월세로 살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좋아요. 네, 그럼 제가 유디님, 잘생긴 유디님 바꿔드릴게요. 대답 안 하시네. 잘생긴 유디님. 네, 유진님. 네, 좋아요. 바꿔줄게요. 네. 계란말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란말이님 학교가 이제 수원 쪽이니까 수원에 갈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면서 남편분의 회사인 그 삼성역 쪽 그쪽과도 통근 시간도 되게 줄어들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사당역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당에 학교 셔틀이 와요. 아, 학교 서틀이 오는구나. 네. 빌라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전세는 네. 전세 사기 위험이 크니까 저는 월세를 일단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둘러보세요. 부동산도 둘러보시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가격도 보시고 적합한 가격이 있으면 한번 부동산 직접 전화하셔서 집을 네. 보세요. 그리고 2호선 라인의 빌라들도 있거든요. 낙성대역, 뭐 신림역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도 같이 보시면서 2호선 타고 사당역으로 갈 때 지하철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 월세
비용을 합한 금액, 그리고 사당역에 사시면은 지하철병이 안 들잖아요. 그 비용과 합해서 어느 게 더 저렴하면서 더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을지를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부동산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어떤 거였어요? 사실 제가 매매를 하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PD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쯤에는 제 남자친구랑 같이 해서 네. 아기도 낳고 서울에 집을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계란말이님의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계란말이님 27세시잖아요. 30대 후반에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빠른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서울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산으로 돈을 불릴 때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을 불려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불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 자유나 혹은 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는 3단계, 돈을 불리는 단계거든요. 네. 지금 계란말이님은 첫 번째 단계, 돈을 모으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게 내가 돈을 모으는 단계인지 관리하는 단계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돈을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우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계란말이님이 하실 일은 철저하게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계란말이님이 지금 꾹꾹 눌러 담아서 글을 써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이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밝으시지만 순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을 저는 잘 지나오셨고 지금 학교를 다니시고 또 좋은 남자 신랑분을 만나신 것 자체가 네. 이미 계란말이님은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고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이고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한테 편지 쓰면서 사연 보내면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원래 정상적인 회사를 다녔다가 네네. 이제 그만두고 진로를 다시 찾은 거니까 네. 주변에서 그게 돈 더 많이 버는데 왜 그렇게 바꿨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돈을 사실 많이 모았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많이 썼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좀 모은 돈이 적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막 투자나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그랬었으니까 네.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랑 남자친구랑 둘 다 우리 혼나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모아둔 돈 넣고 막 그런, 다른 분들 엄청 대단한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그러고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중에? 부동산이나 이런 거 관련으로요? 아니 그냥 내가 꿈꾸는 삶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나 제 존재가 저를 만나는 사람한테 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본인도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만나게 될 시부모님 가족한테도 제가 좋은 인연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멋진 꿈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 본인의 진로, 직업 이런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유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돈을 모으고 네네. 돈을 모으고 그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공부하러 가면은 당연히 저도 아무것도 모르지 않을까요? 네. 모르겠죠. 당연히 나도 안 해봤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배우면 돼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나긋나긋 콘텐츠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실제로 부자를 만나게 되면 그와 대화할 수 있게 되면 네. 물어보고 싶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 OX. 구체적인 질문이 없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디까지 준비가 안 된 거냐면 내가 혼자서 해야 하는 것조차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이 현실적인 게 무엇일까요?를 물어본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어떠냐면 내가 뭔가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이미지와 꿈이 있어요. 근데 그 드림을 떠받칠 다리들, 현실에 딱 지지해줄 그 기둥들은 아직 뭘 어떻게 언제 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배우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네. 좋아요. 아까 유디님이 월세 얘기를 했는데 월세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전세가 조금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돈 자체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해요.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정책적인 전세대출, 저리로 해주는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방송하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거든요. 금리 2%에서 3.1% 사이로 대출을 최대 2억까지 해줘요. 네. 자, 그럼 볼게요. 본인들이 3천만 원 정도가 있죠? 네. 근데 여기에 2천만 원 정도 어떻게 조금 더 마련을 하거나 내년까지 모은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2억을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럼 2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 자금이 생겨요. 전세 대출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2억 5천의 80%가 딱 2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 5천짜리 집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금액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2억 5천을 가지고 아까 유디님이 얘기해준 사당역 인근 이런 쪽에 네. 빌라나 원룸. 네. 네, 원룸이라도 저는 두 분이 시간을 세이브하고 체력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때는 뭐 투룸 있어도 계속 붙어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원룸 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거예요. 2억에 대해서 2.5% 정도 금리로 대출 이자를 낸다고 했을 때 4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매달. 네. 네, 그러면 내가 5천에 40 정도에 사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이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전세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이 되는 곳으로만 골라야 돼요. 그러면 두 분이 400을 버는데 40만 원만 거주비로 지출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소득의 10% 미만이라는 건 굉장히 거주비가 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내가 꿈꾸는 삶은 있지만 그 꿈꾸는 삶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일 중요한 뼈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소득,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지출을 해요. 네. 지출을 하고 돈이 남아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소득, 지출, 저축, 투자예요. 뭐가 먼저예요? 소득이 먼저예요? 투자가 먼저예요? 소득이 먼저예요. 소득이 먼저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만 하려고 해요. 지금 한국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28세잖아요. 네. 신랑은 몇 살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같아요? 동갑이에요? 네. 그러면 둘 다 20대네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젊은가요? 아니면은 이제 뭐 작년이에요? 작년은 아니에요. 청년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청년 시절이니까 당연히 네. 소득 지출 구조를 잘 잡는 게 중요하겠어요? 투자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소득 구조를 잡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두 분의 소득이 합쳐서 400이잖아요. 네.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방송, 유튜브 뭐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 재테크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내 주변에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돈을 벌고 나서 그걸 모아서 투자한 사람들이 30대 후반, 40대가 돼서 저처럼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도 30대 후반에 돈 좀 벌었어요. 안 현실적이라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솔직히 이렇거든. 우리 방송에서 용기 준답시고 계란말이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20대에도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현실적인가요? 우리나라에서 20대 애들 중에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3%에 불과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41살부터 방 3개짜리 집에 살았어요. 제가 지금 44이거든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알려진 사람이고. 근데 저도 3년밖에 안 됐어요. 방 3개짜리 집에 산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30대 초반에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가면 자기 인생이 낙오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20대인데 내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에 좌절해. 왜 좌절해? 그게 디폴트 값인데.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 좋죠. 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고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TV 시청자 여러분들 부자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본인한테 중요한 건 뭐인 것 같아요? 소득 구조를 잡으려고 그렇죠. 먼저 올리는 게 먼저예요. 그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데 거기서 짧게 막 짤짤이로 치고 빠지고 돈 벌고 그거 10만 원 굴려가지고 5만 원 벌고 이런 거 재미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귀한 시간을 거기다가 다 쏟아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배우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그 소중한 천금 같은 시간들을 주식창 들여다보면서 그냥 날리는 거라고요. 나는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욕먹어도. 내 주변은 없어. 내 주변에는 30대 때 막 떼부자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40대 40 넘어서 그동안의 시간이 쌓여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지 네. 30대 때 막 조금 해가지고 돈 크게 벌고 막 50억 100억 번 사람들 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나 이 얘기는 꼭 해줘야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란말이님이 네.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회생활 시작하고 10년 동안은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9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저 직장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름. 그리고 그게 큰 밑바탕이 되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돼요, 내가. 네. 네. 그래가지고 한 2, 3억 정도 목돈이 생겼어요. 네. 자,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 이때 투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물론 그걸 하면서 투자 공부를 병행해도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1억은 모아라. 딴짓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아직 돈이 한 개도 없다. 네. 그러면 투자 공부보다는 본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좋아요. 그리고 그때 돼서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때가 되면 서울에 집을 사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수도권에. 네. 그러면 그때 내가 강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네. 너무 오래는 안 돼. 너무 오래는 안 네. 돼요. 내가 그때 가르쳐 줄게요. 네.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요. 네. 근데 지금은 아직 강의 듣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대신 이게 있어요. 아, 그게 있구나. 재테크 기초반이 있거든요.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번에 재테크 기초반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립청년들 무료로 초청하고 싶다고. 왜냐면 자립청년들이 어떤지 난 알고 있거든. 내가 평상시에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어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자립청년들이 20살이 되면 무방비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시설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너무 몰라서 정말 안 좋은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을 다룰 줄을 모르고 내가 돈 때문에 압박을 느낄 때 어디에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 어른들 누가 가르쳐 줘, 그거를. 그죠? 본인도 그게 답답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의미 있게 하려고 그 강의할 때 자립청년들을 수소문을 해서 몇 명 정도는 무료로 초청해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제가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정상 안 맞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 기초반은 본인이 3천만 원 있고 한 달에 170만 원 벌어도 들으면 되게 유용한 강의거든요. 내가 우리 계란말이님은 내가 사비로 수강료 내줄게요. 그러면 그거 한번 들어봐요. 네. 알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그거 배웠어, 알았어. 그게 내용이 좋았으면 그 내용을 자립청년 동료들한테 알려줘요. 그걸 나랑 약속을 하면 내가 사비로 내가 수강료 내서 내가 해줄게요.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서 네. 지원금 받는 게 네. 제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나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그 도움을 주는 LH로 거예요? 직구하는 거나 아니면 아. 대학교 등록금이나 장학금 받는 거나 이런 거 정보 구하는 거 제가 알려주고 그래서 그 코치님들한테 지원받고 있거든요. 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작가님 통해가지고 수강료 내가 대신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내 강의를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을 듣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네.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좀 사연 이렇게 받아보고 정말 그 긴 시간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까
그래서 좀 저희도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또 통화를 하니까 너무나 이 목소리에 또 매력 있으시고 너무 또 긍정적이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받아줘가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인연이 되고 싶. 근데 이미 네. 지금 그걸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주변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엄청요. 제가 엄마랑 연락을 끊었을 때 그때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호해 주시려고 새벽에 저 도망칠 때 데리러 와주신 선생님도 계셨고 서울 와서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보호해 주신다고 또 오신 코치님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진로를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결혼 준비하고 이러는데 옆에서 이모처럼 막 이렇게 집안의 어른처럼 물어봐도 된다고 해주시는 코치님이랑 선생님들도 만나고 진짜 감사한 분들 엄청 많이 만나서 그거 덕분에 계속 하고 싶고 더 잘 예쁘게 크고 싶고 그랬었어요. 너무 잘 크신 것 같아요. 계란말이님이 지금 딱 통화를 해보니까 네.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바로 드네요. 네. 뭔가 매력이 충분히 있으시고 또 본인 자체가 되게 살갑게 잘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잘하시니까 그 역량으로 더 좋은 분들이 옆에 이렇게 같이 있어주시는 것 같네요. 계란말이님 안녕. 여보세요? 안녕.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건강하고요. 네,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해요. 사연 보내줘서.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나인이 멋있다. 네? 또 강의를 또 이렇게 사비로 본인 강의를 본인 사비로 제가 여러분 제일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지출 통제하라고. 제일 충동적이야, 내가. 내가 보면은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내 월부 하면서 닭만 한 30마리 샀어요. 내가 내 강의를 내가 사서 딴 사람을 듣게 한다. 네, 이게 일시불로 좀-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시불로. 네. 네, 무이자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좀 무이자 해줄지. 네. 좋습니다. 이런 네. 또 나혜님의 이런 또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 나혜님이 얼마나 또 빛이 나십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아, 정말 눈이 진짜 부셔. 얄미워. 눈이 부셔.